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손에 쥔 따뜻한 머그잔은 밤새 쌓인 피로를 녹여주고 정신을 맑게 깨워줍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같이 즐기는 커피. 이 검고 쌉쌀한 음료는 어떻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을까요? 염소치기 소년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커피의 놀라운 여정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한 커피 산업의 미래를 함께 탐험해봅시다. 커피의 기원과 전파, 그리고 금지령. 신비로운 커피의 역사. 때는 850년경 에티오피아 염소치기 소년 칼디는 평소와 다르게 흥분한 염소들의 이상행동을 목격합니다. 염소들이 먹은 빨간 열매, 그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칼디는 호기심에 열매를 맛보았고 곧 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커피가 정확히 언제부터 인간이 섭취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1400년대 이전 에티오피아에서는 야생 커피를 채집하여 찻잎처럼 우려 마시거나 열매를 버터와 소금에 섞어 에너지바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잠깐, 왜 커피 열매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나무가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수분 매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추정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커피의 효능을 알아차리고 열매를 말리고 볶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무역로를 따라 중동으로 전파되었고 1450년대 예멘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피교 지도자는 에티오피아 방문 후 예배 중에 커피를 마시며 춤을 추는 것을 권장했고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원두를 볶아 갈아 더욱 진하고 풍부한 커피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커피하우스의 탄생과 논쟁. 커피는 술인가? 약인가?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나 모스크 밖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여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무슬림이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511년 메카의 종교법정에서는 커피를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커피는 허용되었고 다마스쿠스, 이스탄불 등지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겼습니다. 커피하우스가 단순한 쉼터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지식인들의 토론과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 사회 문제를 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커피의 세계화와 노예무역의 그림자. 커피 농장의 어두운 진실. 1500년대 후반 예멘 사람들은 커피를 재배하여 알모카 항구에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모카는 다른 지역에서는 모카로 알려지게 되었죠. 커피는 인도로 전해졌고 자바 등지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 커피를 소개했고 1650년대 런던에 첫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1663년에는 80개 이상의 커피하우스가 생겨났고 찰스 2세가 1675년 커피하우스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커피하우스는 계속해서 사회적, 지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유와 설탕을 섞은 커피가 유행했고 1700년대 파리의 커피하우스에는 디드로, 볼테르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볼테르는 하루에 50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당시 커피는 지금보다 연하고 양도 적었겠지만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커피 산업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럽 제국들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노예 노동이나 착취를 통해 커피 재배를 확대했고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커피 산업이 노예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커피 산업의 노동 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아동 노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 등의 노력을 통해 커피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커피 산업의 발전과 기후변화의 위협. 커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906년 브라질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했고 밀라노 세계 박람회에서는 최초의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공개되었습니다. 산업용 로스팅 장비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커피 브랜드가 등장했고 1950년대 중반에는 미국 공장의 약 60%가 커피 휴식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커피 생산을 늘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캔 커피 등 가공 커피 음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고품질 원두와 추출 방식을 강조하는 스페셜티 커피가 유행하며 중앙아메리카, 동아프리카 농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 적합 지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강한 새로운 커피, 품종 개발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영감을 얻고 소통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커피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이 긴 여정을 떠올리며 커피 한 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과 소비를 통해 커피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커피의 풍요로움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우리 삶의 일부이자 문화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미해 보세요. 커피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